간호사고와 위험 관리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는 이 영역은 이제 다음 후반대에 나오는 윤리하고도 무관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윤리를 잘 지키면 법이 따라서 잘 정돈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작 앞에 있어서 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는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을 돌보기 위한 여러 기기며 인력, 자원 이런 거에 둘러싸여서 굉장히 병원이라고 하는 이 환경 자체가 복잡 다난한 곳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 전문직들이 또 모여서 있는 곳이고 또 다양한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연령대별로도 굉장히 많으며 남녀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말 복잡 다단한 그 환경 속에 있게 되는데 그 안에서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사고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사고가 일어나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사람이 직접 경험이든 간접 경험이든 미리 무언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사고는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일어났었을 때 그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인간이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내용은 많은 병원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있겠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 간호사의 입장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사고를 안 일으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나를 보호하는 거고 두 번째로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은 곧바로 누구를 보호하는 거냐면 환자를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를 보호하는 것은 곧 나를 보호하는 거고 나를 보호하는 것은 곧 환자를 보호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이 안에 그 그림 두 개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어요. 병원에 가보면 아직 뭐 여러분이 경험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3학년 때 그 임상 실습을 나가본 경험에 의해서 간호사의 경과 관찰이나 보고를 해야 되는 건 간호사의 의무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런 간호사의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를 위반했을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혹시 이제 먼저 세부로 반해서 경험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면서 만들어 보기도 해도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듣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우리가 병원에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측면에 맞춰서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먼저 이 그림에 대한 그 그룹 발표 몇 조? 누구? 7조의 김진수? 조금 우리 목소리 약간 다 들리게 해주세요. 저희 조는 특별히 경험한 거는 딱히 없어서 한번 이야기를 지어내 봤는데요. 네, 대상자는 18개월 여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8개월 여자아이가 밤에 갑자기 열이 나서 엄마가 데리고 응급실에 내원을 했는데 의사가 보고 30분 간격으로 체온을 측정해주세요 라고 신규 간호사한테 그렇게 했는데 신규 간호사가 처음에는 제대로 쟀어요. 그래서 38도로 나왔었는데 갑자기 병원 앞에 오줌 추돌 사고가 일어나서 환자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 간호사가 정신이 없어서 1시간 동안 관찰과 측정을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보호자인 엄마가 갑자기 의사 선생님한테 달려가서 선생님 애가 좀 갑자기 이상한 것 같아요 봐주세요 해서 의사가 갔더니 애가 상태가 안 좋아서 다시 체온을 재봤더니 그때 체온이 40도가 갑자기 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간호 기록을 봤더니 제대로 기록된 게 하나도 없어서 간호사한테 체온을 측정했습니까? 물어봤는데 간호사가 이제 우물쭈물 대답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봤습니다. 네, 얼마든지 응급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그룹 이거에 대한 몇 조 누구? 6조 박윤정입니다. 저희도 직접 경험한 사례가 없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지어내봤는데요. 저희는 중환자실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사례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통증을 중재하기 위해서 모르핀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를 했는데
때 그런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할 때는 호흡수를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간호사가 호흡수를 체크해서 정상 범위인 것만 확인을 하고 떨어지는 추세인 것을 보고를 하지 않았을 때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자가 저산소증에 빠지고 상태가 더 심각해져서 의사는 기록을 확인했는데 아무것도 그런 보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간호사는 호흡수를 체크를 했는데 보고를 하지 못했다, 안 한 게 아니냐, 기록이 없으면 하지 않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사례를 생각해 봤습니다. 네, 이 사례도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는 사례에서 좋은 사례예요. 자, 마지막 그룹. 구조의 정은빛이고요. 저는 구조의 정한빛. 처음 실습 나갔을 때 본 사례를 들었는데요. 그 일반외과로 실습을 나갔는데 환자의 정확한 수술명은 기억 안 나는데 50대 아저씨였어요. 근데 수술 후에 그 환자가 통증을 호소했는데 그거를 보호자가 원래 환자가 원살이 심하다는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환자가 호소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환자가 퇴원할 때가 됐는데 자꾸 상태가 안 좋아지고 점점 더 통증을 호소하는 게 심해져가지고 심해져서 검사를 해보니까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환자는 퇴원도 미뤄지고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례로.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례를 보면 이제 제목에서 지금 부여하고 있는 것처럼 간호사에게는 이제 경과를 관찰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의무에 대한 법적인 얘기는 2학기 때 그 간호경영학 내용 중에 또 법과 관련된 내용이 하나가 있어서 그때 여러분한테 이제 어떤 간호사의 의무가 있고 간호사의 권리가 있는지 얘기를 해줄 건데 일단 오늘의 얘기는 간호사고라고 하는 포커스를 맞추어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볼게요. 간호사의 경과 관찰과 보고의 의무가 있는데 이걸 위반한 사례, 지금 여러분 세 사례가 나왔는데 다 당연시 일어날 수 있는 사례일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그런 케이스가 병원에 갔었을 때 이제 접하게 되는 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례는 어떤 내용에 이게 실제 법적인 사례를 데리고 온 거예요. 법에서 있었던 사례인데 어떤 사례였었냐면 제일 흔한 게 수술하고 오면 이제 우리가 바이탈 사인을 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뭐 어떤 때는 그 15분 또는 30분, 1시간, 2시간 나름의 이런 시간에 의해서 왜냐면 환자의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일반적인 제너럴 컨디션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잖아요. 그럼 이제 의사가 오더를 이렇게 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가장 언제나 우리가 얘기할 건 뭐냐면 간호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응급실 사례나 기타 다른 사례처럼 또 다른 일이 겹쳐질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간호사가 굉장히 바빠질 수 있는 상황은 병원 환경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무리 바쁘어도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면서 무언가 이제 일이 몸에 배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바쁘다 보면 쟀어요. 왜냐하면 오더를 내렸고 그 다음에 그 환자는 수술을 하고 왔기 때문에 전문직 간호사라고 하면 당연히 중요함을 알아요. 그래서 다 체크를 했으나 이 사람의 여기서의 이 사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체크한 것을 기록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서 무슨 사건이 문제가 되면 언제나 간호사의 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법적 요건이에요. 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 기록을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굉장히 급하고 바쁜 상황이 되면 확인을 했는데 그거를 바로 적시에 적지를 못한 경우는 반드시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리 바쁘고 뭐한데도 나를 보호하고 환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그러니까 사람 일이 잘 될 때는 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늦게 적었어도 환자한테 문제가 안 생기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습관이 안 되어서 어느 날 100번을 하다가 한 번에 그게 걸리게 됐는데 환자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럼 내가 아무리 99번을 잘했어도 그리고 아무리 의료진과의 관계가 돈독했어도 사람은 사건이 생기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사람은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내 기록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위를 하고 바로 가서 그 적정한 시간에 여러분이 기록을 이렇게 적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중요성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간호사는 억울하게 측정을 했지만 기록이 없으면 인정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3가지 사례 다 나올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록을 해서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신규 때 제일 많이 걸리는 거예요.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 시간에 맞추어서 기록해야 된다라고. 적시에 기록해야 된다는 거. 이것 때문에 나중에 억울하게 문제 당하고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 생길 수 있어요. 이제 그거고, 2번째 사례에 대해서 한번 이제 또 얘기를 들어볼게요. 2번째 사례. 몇 조 누구? 저는 5조의 양유선입니다. 네. 저희는 이 그림을 보고 환자는 호흡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들었고, 분홍색 옷을 입은 분은 자신의 듀티가 끝나고 집에 가고 있는 간호사, 그리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갖고 있는 분은 보호자라고 봤습니다. 이분은 환자의 상태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환자가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이라고 보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조에 실제로 보고 위반 사례를 본 적이 있어서 그 얘기까지 하자면은 순환기 내과에서 실습을 하다가 이뇨제를 제공받는 환자가 있었는데 3시간 동안 아울리 유린이 이하로 나왔어요. 그래서 비정상 수치가 나옴에도 측정을 하고 기록은 했지만 의사에게 따로 보고하지 않아서 환자가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보고 의무 위반 사례와 연관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고 의무를 지금 위반한 사례 흔하게 있을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몇 조에 누구? 4조의 박민정입니다. 네. 저희는 이 그림을 보고 지금 현재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는 호흡이 곤란한 상태고 그 상태를 간호사가 아닌 보호자가 먼저 판단을 해서 파악을 해서 이제 듀티가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는 간호사를 붙잡고 저희 애가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파악하였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는 지금 간호사가 보호자보다 먼저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중재를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 환자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못했고 그 환자 상태에 대해 의사한테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같은 간호사한테라도 보고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환자가 지금 위급한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안정성 보장이 실패하였다고 보았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먼저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의사소통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을 안 좋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례로 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요. 병동에서 환자가 혈청 검사를 해보니까 저칼륨 혈증이라는 그 수치가 나와서 간호사가 이제 칼륨을 투여를 했어야 되는데 실수로 나트륨을 투여를 했어요. 그래서 나트륨을 투여해서 이거에 대한 나트륨 블러커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가 상태가 안정이 됐는데 다음 간호사한테는 이제 이걸 알리지 않은 거죠. 왜냐면은 이 환자가 이제 상태가 괜찮아졌다고 파악하고 그 다음 간호사한테 알리지 않았는데 이거는 그 다음 간호사가 예측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 미리 중재하지 못하고 미리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했었다는 점에서 불안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참 짧은 경험을 여러분이 3학년 때 임상을 조금밖에 못했을 텐데도 나름 또 경험한 그런 사건들이 이런 것처럼 사건 사고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인간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제 특히 병원 같은 곳은 언제나 이렇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거로 몇 조에 누구? 10조의 윤면지야. 6조에 10조요. 10조에 윤현지. 네. 저희 조는 다른 조들과 다르게 저기 서 있는 두 분을 다 간호사 선생님들로 봤거든요. 근데 이제 분홍색 옷 입은 선생님께서 이제 환자 상태를 보고
O2 마스크 적용을 루틴대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간호사 그 스테이션에서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 체크, 루틴 간호 수행을 체크를 다 하신 거예요. 근데 그래놓고 이제 다른 바쁜 일이 생기셔서 수행을 못 하시고 이제 퇴근을 하시려고 하는데 환자의 SpO2가 떨어지고 호흡곤란 징후를 이제 관찰한 다음 듀티 선생님께서 이제 퇴근하는 분홍색 옷 선생님을 붙잡고 O2 마스크 적용했다고 간호 기록 보고 지금 오는데 왜 지금 환자가 이런 상태냐라고 물어보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이제 그때 이제 저희의 경험을 비춰보자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수술을 하고 올라오신 환자분이나 또는 뭐 욕창 위험이 있으신 환자분이나 각종 이렇게 루틴대로 하는 환자의 특성에 맞춰서 루틴대로 하는 간호 수행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체크박스에서 쭈르륵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호 환자에게 직접 간호 수행을 하러 가시는 모습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 시간 동안 이제 그럴 상황을 생각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말한 상황 다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 이거 역시 법에서 그 사건 케이스된 사례인데 여기서 이제 이 케이스는 이거를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이렇게 표현하느라고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요. 이렇게 환자가 이제 그 일반 병동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서는 이 사람이 숨쉬기를 좀 힘들어 했어요. 숨쉬기를 힘들어 하면 간호사가 오더 없이 가장 일반적으로 해줄 수 있는 간호 독자적인 행위는 그 세미 파울러로 좀 이제 올려주고, 그러니까 간호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는 아주 적절하게 다 했고, 여기는 기록도 뭐 다 잘했고, 모든 걸 다 잘했어요. 근데 여기 하나 이제 관건이 저 마스크가 뭐냐면 산소 마스크인데, 이게 어떤 얘기가 나냐면 간호사가 이제 퇴근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보호자가 간호사한테 우리 그 환자 굉장히 숨쉬기가 어려워하는데 뭐 산소 마스크라도 좀 써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그 얘기를 듣고 세미 파울러까지 다 해주고 모든 걸 이제 다 해줬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물론 퇴근이라고 하는 그 시간적인 개념도 있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요. 나중에 이제 내가 전문직 간호사가 돼서 점점 엑스퍼트가 될 때마다 제일 또 보일 수 있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전문인이고 환자 보호자나 환자는 비전문인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비전문인인 보호자가 이 산소 마스크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든지 무언가 그 전문적인 얘기를 했을 때 전문직인 내가 받아들일 때 그거를 굉장히 가볍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여러분들이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무언가 액션을 말할 때는 그 자기 대상자인 환자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거라고 신중하게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의 경우에 그렇다고 한마디부터 100마디 모든 거를 다 의사한테 전달하는 건 아니지만 그 상태에서 중요한 단어는 반드시 주치의한테 보고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보고의 의무가. 근데 이제 이 간호사의 경우는 자기가 간호사로서 기본적으로 해줄 수 있는 세미 파울러도 다 해줬고 자기가 판단했었을 때는 일단 이 사람이 산소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자기 혼자 해석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고 의사한테 전하지 않고 갔는데 또 문제가 안 생길 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환자가 호흡과 관련되어서 아주 큰 질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실은 간호사의 행위하고는 원래 처음에는 아무 인과관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원래가 의사하고 보호자하고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얘기 중에 왜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던 간호사가 이 행위로 뛰쳐 올라왔냐면 보호자가 막 의사한테 따지면서 그러길래 내가 산소 마스크 써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냐고. 근데 의사는 처음 듣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이 사건은 원래 아까 앞선 사건은 간호사가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간호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간호사한테 책임이 간 사례고 이 사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간호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례였어요. 간호사가 기록도 잘했고 행위도 다 해줄 거 다 해줬는데 그 의사하고 보호자하고의 싸움에서 보호자가 그러길래 내가 산소 마스크 해달라 했는데 그 의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 소리? 하면서 간호사한테 물으니까 간호사가 이제 그래서야. 그래서 원래는 법적으로는 간호사는 아무 끼어들어갈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 보고를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중간에 간호사가 끼어들어간 거예요. 나는 못 들었다? 내가 갑자기 그렇지만 법으로도 결론적으로는 인과관계가 안 나타났어요. 그 간호사가 그 말을 안 했다고 해서 의사가 해서 이제 책임은 받지 않았으나 할 행위 다 해주고 자기 스스로 여기서 경각심을 해주려고 이 사례를 보여준 거는
간호사가 전문직이지만 비전문인이 말했을 때의 그 요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볍게 무시하면 안 된다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혀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 보고에 대한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이게 이제 법 그 사례에 올라와 있던 그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이제 흔하게 정말로 흔하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요 자료는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거의 다 우리의 필수적인 내용이에요. 필수적인 내용이어서 이 내용들은 다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간호 기록상에서, 그러니까 많은 우리의 그 과실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간호 여기는 기록상으로, 간호사의 기록은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평소에 요즘에는 물론 우리가 이제 전자로, OCS로 전자로도 하긴 하지만, 옛날에 우리 때는 차트라고 해서 이제 손으로 쓰기도 해요. 일부 지금은 특수파트나 이런 데는 여전히 인덱스에서 손으로 쓰기도 하고, 어쨌든 손으로 안 써도 내가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록을 할 때 간호기록이 이렇게 법적으로 중요한 건데 내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잘 써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참 겁없던 시절에 내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때 나이트 하면 환자들의 대부분 뭐예요? 주무시잖아요. 그러면 나이트번 간호사가 그 환자의 간호기록에 뭐라고 가장 많이 썼냐면, 지금 생각하면 참 우리가 부끄럽고 굉장히 그런데 slept well, 잘 잤다 이거예요. 잘 잤음. 그게 우리가 물론 어떤 내용이니까 간호 기록에 대한 그 인식이 굉장히 무지했던 그 시대의 용어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 간호 기록은 그만큼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 관찰 내용이나 수행한 간호 활동이 다 들어가야 돼요. 내가 아무리 굉장히 환자를 위해서 좋은 행동을 해주고 뭘 했어도 나의 행동이 그 안에 없으면 증빙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만큼 당연히 거기다 표현해야 돼요. 이게 언제나 말하지만 문제가 없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났을 때는 얘밖에 나를 보호할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 누락이 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여러분을 보호하지 못한, 그러니까 몸에 배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시에 가서 기록이 끝나야 돼요. 뭐 손으로 쓰든 전자로 쓰든 무엇으로 하든지 간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쓸 때 주관적인 견해를 쓰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객관적인 있는 팩트를 써야 돼요. 내 생각을 쓰는 게 아니에요, 간호기록은. 그 다음에 너무나 자세하게 써주는 게 좋아요. 제일 상황 많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응급 때 너무 급하니까 의사가 전화로 오더할 수 있어요. 우리 응급 상황이니까. 그러면 전화를, 우리가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제일 굉장히 중요하게 대표적인 사례로 얘기하는 게, 전화로 얘기하면 그 전화를 받고 오더에 따라서 급하니까 간호사가 수행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반드시 거기다 짚고 넘어갈 거는, 전화로 받은 오더는 나중에 그 사람이 그 상황이 끝나고 나면 다시 받아서 전화로 오더를 했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해서 그 기록에다가 그 상황이 다 적혀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전화로 했는데 회유를 했어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건이 생겼어요. 내가 그 다음 동작을 전화로 오더 받았다고 하는 걸 안 적어 놓으면 의사가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은 어떤 위기에 닥쳐지게 되면 자기를 보호하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전화를 안 했다. 물론 전화로 이게 요새 수사에서 하면 나오면 상관이 없지만, 그런 경우가 없이 그냥 법알 대 법알로 했다. 그냥 말 대 말로 들어서 했다. 그럼 그 말의 말은 나하고 이 사람밖에 없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내가 언제 그렇게 하느냐, 말이 조금 변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나빠보다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사람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그걸 증빙할 게 없다는 거야. 모든 증빙은 기록밖에 없어요. 그게 써져 있었을 때는 상식적으로 없는 말을 쓴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다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법알로 받았던 거에 대해서는 법알로 몇 시에 말로 받았다, 몇 시에 전화로 받았다, 이런 기록들이 그 안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나 정시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다 액팅 다 하고 나서 몰아서 기록하는 거. 이런 일도 바쁘다 보면 생길 수가 있어요. 문제가 안 생길 땐 문제 없어요. 그런데 정말 100회 안에 1000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그 하나가 바로 내 전부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몸에 배겨야 되고, 그 다음에 부적당하게 약을 쓰는 거 안 돼요.
그래서 적당한 언어. 이제 지금은 이런 일은 거의 없죠. 뭐 아주 소소한 부분에서만 손으로 쓰고 대부분은 전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옛날에는 정말 악필 그리고 막 갑자기 거기다가 살짝 끼워 넣으면 나중에 끼워 넣으면 당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도 참 옛날에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자로 대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 초 이게 다 나와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은 많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철자 정확하게, 그 다음에 기록을 잘못하면 수정할 수는 있어요. 근데 수정을 할 때 수정의 또 원칙이 있잖아요. 기본 간학에서 배운 것처럼. 그러니까 수정의 원칙을 지켜서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서명도 마찬가지. 적절하게. 날짜, 시간 이런 거.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간호사의 입장에서 간호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법적인 요소인데 그 중요한 간호 기록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가볍게 하는 요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간호 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 문제가 됐었을 때는 그거밖에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게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여기 이제 요 내용들은 뭐냐면 우리가 용어 정의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간호사고. 말 그대로 사고는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든지 간에 언제나 일어나는 거야. 의도적으로 일어나는 건 벌을 더 받는 거고 의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과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고라고 하는 것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사람이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언제나 반드시 우리 옆에 있어요. 그래서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사고는 일어나요.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정황을 보고 나를 약간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고, 그러지 않고 내 과실로 인해서 간호의 과실로 일어나서 일어나는 사고는 내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이 간호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 이 간호과실, 이거는 명백한 나의 책임이에요. 근데 어떤 때 그러냐면 우리가 모든 간호에는 매뉴얼이 있고 표준이 있어요. 근데 그 표준을 내가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건너뛰어버리든지 어느 순간 뭔가 내가 잘하다 보니까 그냥 그거를 무시해버리는. 그러니까 언제나 단계를 잘 밟는 게 몸에 배어져 있으면 그게 그냥 일상이 돼야 돼요. 그게 곧 나를 보호하는 거고 환자를 보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간호과실이에요. 그러면 간호사의 과실로 인한 사례를 크게 우리가 4가지 범주로, 여러분들 이것 정도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주로 일어나는 범주를 4개로 크게 나눠보면 첫 번째는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부적절한 관찰, 보고, 기록. 이게 우리한테 많이 일어나는 역할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사례를 보고 이런 일을 여러분 스스로는 여기에 걸려들으면 안 되겠죠. 또 많이 간호과실, 이건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투약사고, 수혈사고. 많이 일어나죠. 지금 아까도 우리 사례 얘기 들어본 것처럼 투약사고, 수혈사고. 왜 저런 게 일어날까 뭐 확인 안 하나 싶지만 사람이 그러니까 확인하는 것도 우리가 돌다리를 이렇게 두들겨 간다는 말 하잖아요. 내 몸에 당연하게 언제나 이렇게 그게 습관화되어 있어야 이런 사고를 스크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는 이런 사고, 세 번째는 환자 처치나 병원 감염. 와서 걸리는 케이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환자 안전사고. 낙상은 100% 간호사 책임이야.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병동에 물 떨어지거나 뭔가 이게 위험한 물건이니까 여러분이 치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치우시는 분한테 그걸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리를 한다는 책임이에요. 관리를 한다는 책임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환자가 낙상한다? 100%예요. 간호사에. 그래서 우리가 간호사가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 있는 4가지 범주는 내가 표준을 잘 지키면 막을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원래 있는 저 위에 있는 간호사고는 잘해도 생길 수 있는데 그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표준을 잘 지켜서 했느냐를 하면 법에서 나를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거고, 여기 있는 이 4가지는 내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거. 특히 간호사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이 4가지들이에요. 그래서 이 범주 안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는 이제 몸에다 좀 하고, 이게 간호사한테 네가 과실을 했으니까 아까 그 4가지 범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는 거예요. 네가 과실을 했으니까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나왔던 사례들의 이름들이에요. 한번 우리가 쭉 보면 간호 기록을 미비하게 했거나 또는 잘못했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법으로 배상을 해줬는데 우리 책임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예, 그 다음에 약을 잘못 투여했거나 잘못 수혈했을 때, 그 다음에 부적절하거나 미숙하게 간호 스킬을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부적절한 관찰이나 치료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을 때. 이 말은 뭐냐면 간호사가 간호사 일을 다 하지 않아요. 의사도 의사 일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위임을 해요. 너무 바쁠 때는. 왜냐면 사람의 인력이 한정이 있고 자원이 한정이 있는데 갑자기 병원 바쁠 때 있잖아요. 그럼 의사의 일에 위임을 해서 우리가 많이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혈을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이제 병원마다, 지금은 이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병원마다 이렇게 좀 정도는 돼 있어요. 원래 수혈은 의사가 해야 돼요. 그런데 간호사가 대부분, 여러분 병원 가보면 누가 해요? 대부분 간호사가 해요. 그러면 수혈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의사는 위임한 거예요. 간호사가 했지만,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병원마다 요즘은 많이 정돈이 돼 있지만 여러분이 이걸 하나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당연히 위에 나한테 수혈을 하라 그러면 위에 수간호사나 위에 누구한테 선생님 이거 원래 의사가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제 뭐 설명이 있을 거 아니잖아요. 아, 원래 의사가 하는 거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바쁘니까 여러분이 이제 선생님이 대신 해주세요. 한마디 해고 한 거랑 당연히 내가 뭐 왜 내 스스로 법에서는 의사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냥 하란다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나는 그냥 내가 그 책임을 내가 받는 거야. 그렇지만 내가 한번 선생님 이건 원래 누구의 역할인데 이걸 제가 합니까? 라든지 뭔가 하나의 말이 오고 가면 아, 이 사람은 원래 자기의 의무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병원의 상황 때문에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게 한 사례지만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윤리나 법에 대한 것들을 좀 명확히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환자이 둘을 다 보호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환자의 반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때, 그 어떤 거 가장 많이 이런 얘기 나오냐면 의사도 간호사도 이건 둘 다 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전문인들은 자기들이 너무나 익숙해요. 익숙해가지고 특히나 수술이나 중요한 시술 같은 거 할 때 다 설명해줘요. 의사도 설명하고 간호사 설명해줘요. 그런데 그 설명이 그 사람의 나이라든지 교육 수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요즘엔 법으로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면 아무리 설명했다고 해도 그냥 설명했다는 인정을 안 해줘요. 네가 과연 그 사람의 연령과 그 사람의 교육 수준에 맞게 설명했느냐가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법에서 인정하는 설명은 아무리 의사가 아무리 간호사가 저 당연히 그 시간에 그 환자한테 설명했는데요 라고 해봤자 법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해돼야 네가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의사소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 지시를 오더 냈는데 그대로 못했을 때, 그 다음에 환자 상태의 변화를 보고하지 못했을 때, 굉장히 간호사의 중요한 의무죠. 그 다음에 아까 법알 오더를 올바르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몇 시에 법알 오더로 어떻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록을 해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건 수술실 같은데 스펀지나 도구, 그 카운트 잘못해가지고 환자 몸 안에 있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과오겠죠. 환자한테 화상 입히는 거, 환자가 아까 넘어졌거나 낙상 100%라고 했고, 그 다음에 부적절한 시설이나 고장난 기계를 그대로 뒀다가 그 기계로 써서 환자가 문제 생겼을 때,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아까 낙상처럼 물 흐르는 거 직접 닦아는 게 아닌 것처럼 기계도 수시로 관리가 되어서 만약에 산소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보내서 고쳐서 오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책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너싱 프로시저. 표준을 지켰는데도 사고가 나는 건 불가항력이에요. 그런데 지키지 않아서 나는 것들은 과실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부적절한 간호처치, 병원 간염. 그 다음에 귀중품 관리. 이렇게 해서 우리 입원 관리 이런 거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아마 간호하고 관련된 과실로 미국의 보험회사가 그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거를 순위를 갠 거야. 한 번쯤 눈여겨볼 만한데, 아무리 이게 미국 사례지만 간호사한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많은 간호 과실이에요. 1등이 환자가 낙상을 100%예요. 왜냐면 이거는 100% 간호사 책임이니까. 그 다음에 환자를 관찰하지 못했을 때, 환자의 안정성 보장을 못했을 때, 그 다음에 부적절한 치료, 그 다음에 환자 반응에 적절히 대응 못했을 때, 투약 실수, 용량 잘못한 거, 병원 절차 못 지킨 거, 부적절한 테크닉, 치료 감독하지 못했을 때.
간호사도 조무사한테 위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위임을 할 때 그냥 누구씨 이 약 저 사람 갖다 주세요와 누구씨 언제나 그 약에 대한 저분이 만약에 이게 혈압 하강제라고 하면 그 사람이 샤워를 할 거나 뭔가 그 혈관이 확장되어 있는 순간에 또 혈관 확장제를 줘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시키기는 해도 내가 할 관리의 책임은 명확하게 해주고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습관화가 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들이 간호사 입장에서 한 번쯤 우리가 꼭 그 눈여겨봐야 돼요. 있을 수 있는 거고, 간호사 측 요인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간호사고, 이거 퀴즈에 한번 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퀴즈 풀었던 거가 이거예요. 간호사가 요인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간호과실이에요. 즉 간호사의 주의 의무 태만으로 일어나는 간호과실. 내가 주의를 했으면, 전문직으로서 생각했으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는데 네가 주의하지 않아서 일어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간호학에 대한 지식 부족과 낙후된 지식.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리고 간호기술 부족. 이것도 할 말이 없는 거고, 간호사의 의료법에 대한 무지.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호하고 환자를 보호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법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게 내가 간호사로서 해야 되는 행위인 건지,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 나를 위해서 보완 조치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위에 상관한테 한번 물어서, 아니면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무슨 어떤 상황이 있는데 나 혼자 결정으로 내가 해버려서 사고 났을 때랑 내가 어떤 상황 똑같은 상황인데 상관한테도 묻고 상관이 없으면 하다못해 같은 수준의 동료한테라도 묻는 거예요. 동료한테 물어서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상황을 할 때 내 간호사인 내 위치와 내 경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해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단순하게 했었을 때 난 사고에서 법에서 나를 인정해 주는 거랑 내가 나로서 그 상황에서 모든 노력을 난 다 하고 했어요 라고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를 결정할 때 혼자 하지 마세요. 혼자 하지 말고 상관이 있으면 제일 좋고, 상관이 없으면 동료라도 상의해서 해야만 여러분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상이라고 하는 것은 스크린이 한 번 더 걸러지는 거라는 거. 내가 생각 못했던 부분들을. 그러니까 반드시 그게 몸에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쨌든 의료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 간호 요구도에 대해서 간호 인력이 부족해도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게 구조적인 원인이에요. 이게 넉넉하게 있으면 절차를 잘 따져서 잘할 텐데, 이거는 뭐 구조적인, 여러분 개인이라고보다는 병원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고, 이거 연관된 거죠. 뭐 그러다 보니 간호사의 정신적, 육체적 필요가 더 많이 생겨나는 거고, 이럴 때 간호사 사고가 많이 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간호사의 불필요한 부적절한 의사소통. 막 나한테 물으면 내가 바빠지니까 일부러 나한테 못 오게 막 분위기를 쌩쌩 하면서 가는 간호사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편할지 몰라도 내가 말했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요씨가 되는 거야. 요놈 두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적은 사소한데 나의 목숨을 걸지 말고 어차피 고생해도 조금 더 해주면 그 사람이 나한테 고마워하고 내가 보람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내가 정말 나도 인간이니까 내가 실수 안 하려고 해도 간호사고 생겨난다고 했죠. 그럴 때 결국 그게 나한테 큰 힘으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거, 아까 각종 의료기기 관리, 우리가 직접 우리가 뭐 고치는 게 아니지만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정직하지 못한 행동, 제일 많이 뭐 이렇게 컨타미네이션 됐는데 그거 안 받고 혼날까봐 그냥 쓴다라든지, 아까처럼 뭔가 잘못했는데 다음을 위해서 다음 간호사가 실수하지 않게 예측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숨긴다라든지, 어쨌든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생겨날 수 있어요. 이거는 이것도 퀴즈에 나온 거죠. 이거는 반드시 이제,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서 간호와 관련된 그런 의료 소송이라는 게 우리 과실이 이제 생겨난 거잖아요. 이것을 감수하기 위해서 이 5가지 정도는 이제 오늘 이 과목에서 하이라이트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되냐? 간호사의 설명 의무. 설명은 지나쳐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오는 환자들은 설명해줘도 또 알고 싶고 또 알고 싶고, 내 몸에 대한 거고 내 가족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되어도 또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굉장히 바쁘다고 하는 그런 핑계로 굉장히 막 그 전문적인 용어로 써서 휙 하고 끝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간호사의 설명 의무는 내가 행위를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예요. 간호사가 전문직으로서. 그래서 간호 처치 방법, 부작용, 간호 요양. 나는 맨날 늘상 모든 환자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이미 몸에 배워서 다 알지만
이 환자 입장에서는 처음 당하는 일이거든요. 너무나 궁금하고 내 몸에 통증, 이게 페인이 오는 거기 때문에 알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 알아야 되고, 정확한 간호 기록. 모든 행위는 다 여기 안에 있다고 봐도 좋아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모든 행위는 간호 기록, 정확한 간호 기록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환자와의 신뢰. 사람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친한 그게 되면 설령 조금 잘못돼서 그 잘못이 어떻게 느껴져요? 조금 봐주고 싶어지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선한 의도로 그랬으면 잘하려고 해서 그랬는데, 얘가 원래 근본적으로 나를 위해서 하려다가 실수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용서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 당연히 간호기술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표준에 맞게, 너싱 프로시저에 맞게. 그다음에 문제가 발생되면 빨리 전문가하고 하는 게 빨리 해결의 방안이에요. 숨기려거나 뭐 하면 더 우리가 뭐 가래로 맞을 거, 호미로 맞을 거 가래로 맞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이건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당장 졸업해서 간호사로 갔었을 때 여러분한테 부딪히는 일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간호사고를 예방하려면 당연히 간호 실무 표준이나 지침 이런 걸 좀 잘 만들어 놓으면 신규들이 처음 왔었을 때 어떤 행위를 하면 그걸 보고 하게 해주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병원의 어떤 관리 규정, 안전 규칙 같은 것도 다 병원 가면 이게 다 돼 있어요. JCI 이런 게 있어, 그 인증 때문에 어떻게 뭐 사고가 나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런 거 다 만들어 놓으면 좋고, 사건 보고 우리가 누군가가 사건이 터졌을 때 그걸 케이스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주는 것은 걔를 혼내고 걔를 저기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사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런 일에 안 걸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내가 생각해 봤을 때랑 생각하지 않았을 때하고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 혹시 갑작스럽게 뭐 강도를 당하거나 무슨 상해를 당하면 소리 쳐질 것 같아요? 안 나와요. 소리가 안 나와요. 많은 케이스에서 그거 다 증명이 됐어요. 소리를 입을 열어서 하고 연습을 해야 소리가 나오는 거지. 그 말은 뭐냐면 어떤 거든 간에 내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데 그걸 예측한 사람하고 직접 똑같이 경험을 안 당했지만 생각을 해본 사람하고 전혀 생각 없던 사람하고 둘이 똑같이 당하면 생각을 해본 사람이 조금 더 대처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히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남의 잘못의 에러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쨌든 간호 예방에도 교육과 훈련이 그런 거고, 조직적으로 우리가 위험 관리하는 그런 체계가 있어야 되고, 뭐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사고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중간고사는 다음 주 목요일날 10시에서 11시까지 1시간이고, 우리의 시험 범위는 지금 말한 것처럼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예요. 시험 범위고, 그러면 다음 주에 화요일은 여러분 이제 바로 그 주가 시험이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간호 관련된 직업 탐색을 가볍게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